일단 5시 반에 기상하고 6시에 헬스장 도착해서 9시까지 매일 하루에 3시간 운동하고요. 샤워하고 이제 건물 도착하면 10시. 10시에 이제 건물 도착하면은 이제 건물 한 바퀴 돌아보고요. 이게 세입자들이 많으니까 한 번씩 둘러보죠. 습관처럼. 그리고 건물 앞에 청소하고. 저녁에는 뭐 하세요? 오후에는 요즘은 지금 자격증 공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 신축 관련해서 공부 중입니다. 간만에 날이 좋아서 아내랑 라이딩 하러 갑니다.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아, 여기 보령 기촌해서 샀습니다. 원래 오토바이 타셨어요? 그 좋아만 했죠. 로망만 가지고 있다가 여기 보령에 와서 그 꿈을 이뤘습니다. 그 처음에는 이제 미친 듯이 회를 많이 사 먹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회를 내가 직접 떠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회 뜨는 거를 연습을 했어요. 지금은 굉장히 능숙하게 회를 잘 뜨죠. 여기가 보물섬이라 그래요. 죽도라 그러죠. 보령의 그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한 곳입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낚시하세요? 그때 기상 상황하고 물때 보고 아, 오늘은 좀 많이 잡힐 것 같다 하면 이제 나가죠. 제가 이제 술, 담배, 유흥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다른 취미거리를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운동도 좋아하고 낚시 좋아하고 라이딩 좋아하고 근데 와이프하고 유일하게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죠.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머드 축제로 유명한 대천 해수욕장 충남 보령 바닷가 바로 앞에서 원룸 임대업을 하고 있는 50대 중년의 한준희라고 합니다. 여기는 제 원룸 건물 옥상입니다. 예전에는 좀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무조건 많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 마음대로 활용을 할 수 있거나 오롯이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아, 이게 진정한 경제적 자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령에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진정한 이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산은 25억, 순자산 20억입니다. 건물이 이제 대출 제외한 15억, 나머지는 다 현금이고요. 얼마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시세가 약 한 12억에서 15억 정도 갔었는데요. 제가 매수한 금액은 이제 총 7억 5천입니다. 이제 전에 건물주분이 돈이 좀 급하셨고, 그 다음에 시세 차익으로 이제 들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 돈이 좀 급하셨던 상황이었어요. 이제 리모델링 공사비를 감안을 해서 이제 딜을 했죠. 그래서 많이 저렴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비 3억 5천, 그 다음에 제 돈 1억 5천에서 이제 5억 들어간 거고요. 3억 5천도 어차피 다 대출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다 상환을 했으니까 실제로 들어간 돈은 이제 제 돈 1억 5천이죠. 지금은 어느 정도 갚으신 거예요? 리모델링 공사비 포함해서 총 대출은 거의 이제 9억 5천이었죠. 지금 5억 정도 남았습니다. 원룸 및 투룸이 총 16개고요. 상가가 총 3개. 그래서 이제 19개 호실에서 지금 임대 수익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룸에서는 약 8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상가에서는 280만 원 정도, 한 1080만 원 정도 임대 수익 들어오고요. 월 그 대출 이자 제하고 750만 원 정도, 800만 원에서 이제 생활비 쓰고 이제 고스란히 이제 저축액이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원래 10대, 20대 때부터 이제 운동을 좋아했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내 운동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겠구나 싶어서 시작을 한 게 이제 헬스클럽이었죠. 지금은 이제 피트니스 사업이죠. 그래서 20대 때부터 40대 초반까지 서울, 경기, 인천, 대전에까지 이제 사업장을 확장을 하면서 프랜차이즈 형태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자산 규모가 혹시 어느 정도였어요? 6개 매장이니까 6개 매장에 보증금 1억씩만 따져도 이제 6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피트니스 매장에서 평균 매출 한 달에 이제 3천만 원이다 치면은 보통 이제 한 달이면 한 1억 8천 정도 현금이 돌았고요. 거기서 인건비, 임대료 제하고 그러면은 뭐 아무리 못해도 한 20-30%만 남아도 꽤 됐었죠. 예. 이제 사기를 당한 거죠. 이제 저는 사업 확장에만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제 자금 관리라든가 이제 인사 관리를 믿었던 사람에게 이제 전부 맡겼었는데 이제 거기서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책임을 제가 이제 대표자 명의는 이제 제 앞으로 돼 있었으니까 이제 모든 책임을 제가 이제 다 지고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사업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빚만 남았죠. 뭐 정확히 빚이 6억 6천이었습니다. 제 앞으로만. 그리고 이제 밀린 인건비, 그다음에 4대 보험료 등을 이제 전부 제가 떠안은 거죠. 그러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1년 동안 그 속리산 그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서 자연인과도 같은 생활을 했죠. 사실 이제 노숙 생활을 한 건데 1년 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삶을 포기할까도 생각을 했었죠, 사실은. 예,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부산에서 이제 다시 사실은 재기를 한 거죠. 처음에는 이제 아시는 분 센터에서 이제 일을 좀 도와드리다가 제가 원래 이제 피트니스 센터 그 창업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컨설팅료를 받은 거죠. 이제 전국으로 다니면서 이제 일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뭐 찬밥 더운밥 가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빚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빚을 이제 갚아야 된다는 그 일념 하에 한 달에 거의 뭐 한 25일 거의 뭐 쉬는 날 없이 일을 한 것 같아요. 컨설팅료를 받으면 몇백만 원, 혹은 이제 국지가 큰 거는 이제 한 뭐 3천만 원짜리도 받은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그걸 종잣돈 삼아서 무권리로 이제 매장을 인수를 하는 거죠. 보통 이제 무권리 매장들은 거의 적자 매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고만 있으면 보증금이 까지니까 그냥 무권리로 던지는 거죠. 그런 매장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매장들을 이제 보증금만 넣고 이제 제가 인수를 하는 거죠. 인수를 하면 리뉴얼 혹은 리모델링을 해서 흑자 매장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그 수익을 가지고 또 다른 매장을 또 인수를 하는 거예요. 1,000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은 보증금 1,000만 원 가지고 이제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리뉴얼 한다든가 최소 비용으로 또 이제 그 흑자 매장으로 전환을 시키는 그런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 만에 매장이 이제 3개가 됐고, 3개 매장에서 이제 수익이 매달 3천만 원 이상씩 발생이 된 거죠. 그걸 이제 6년 동안 해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빚을 다 갚았죠. 예, 6억 6천이라는 빚을 6년 동안 갚은 겁니다. 제가 사실 숫자 6을 굉장히 싫어해요. 666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일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좀 많은 직업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이제 경쟁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피트니스 센터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상권이 좋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임대료가 저렴할 수가 없어요. 상권이 좋은 곳은 무조건 임대료가 셀 수밖에 없고, 기존에 이미 다른 동종 업종들이 자리를 다 잡고 있는 상황에서 나도 들어가서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죠. 그리고 이제 임대료 부담도 많았고, 당연히 인건비도 이제 지출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끊임없는 그 경쟁, 남보다 항상 앞서가야 된다는 그런 이제 그 트라우마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된 거죠. 그래서 빚을 다 갚고 나면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근데 왜 부동산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일단은 좀 안주하고 싶었어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임대 수익만 나오면 만족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임대 수익형 건물을 이제 찾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구분 상가라든가 이제 이런 것보다는 원룸 다세대에서는 아무래도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임대 수익이 조금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딱히 보령이라는 지역에 대한 그 목적을 두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1년 동안 전국을 다 봤죠, 사실은. 거제도도 보고, 제주도도 보고, 그 다음에 동해도 보고, 뭐 사실 수도권도 봐왔었는데, 일단은 제가 가용할 수 있는 그 예산이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가 투자한 금액만큼 이제 투자 대비 수익률이 이제 높아야 되다 보니까, 이제 건물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유형의 이제 건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다세대를 본 거죠. 그리고 기왕이면 상가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상가주택을 본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와 이제 아내가 이제 낚시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바닷가 쪽을 사실은 좀 포커스에 맞췄습니다. 이제 우연히 이제 그 해양수산부 홈페이지하고 그 통계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제 서치를 좀 했습니다. 이 보령 지역이 좀 특이한 게 관광지이다 보니까 전입 인구는 10만 명이 안 되는데 생활 인구가 40만 명이 넘더라고요. 해마다 생활 인구가 늘어나더라고요. 사실 보령에 큰 이제 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은 없는데 여기는 이제 관광지 특성상 이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에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내내 사시사철 이제 장사가 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보령 화력발전소뿐만 아니고 이제 대규모 그 수소 플란트 관련 인프라를 지금 조성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산도에 얼마 전에 보령 해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지금 개발 붐이 일다 보니까 개발 계획이 약 15년 정도 앞으로 이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공사 인력들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와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제 주택이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수요도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철 되면은 이제 머드 축제로 인해서 한 3개월 기간 동안 이제 해양 경찰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119 소방대원분들, 그래서 공무원분들도 단기 파견식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이제 임대 수요도 많고요. 해수욕장이 없어지지 않는 한 머드 축제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머드 축제를 10년, 20년, 30년 앞으로 계속 해오다 보면은 거기에 따른 수요도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이제 보고 들어온 거죠. 전에 제가 매입하기 전에 이 건물 형태는 사실 수익률이 상당히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건물주분이 이제 다른 분한테 통임대를 주고 있었거든요. 1층에 상가가 지금 하나밖에 없었는데 꼬치집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놀리는 공간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매입을 하고 나서 리모델링을 할 때 포커스를 어디에 맞췄냐면 일단은 무조건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야 된다. 해서 이제 소방이라든가 하수 용량, 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칸막이 공사를 해서 상가를 3개를 만든 거죠. 전기 증설 공사만 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소 비용으로 가장 최적화된 이제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제 구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원룸이 총 16개, 상가가 3개 해서 총 19개가 된 겁니다. 저는 이제 최소 이제 10년, 20년을 보고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제가 사실 부산에 살면서 이제 부경대라든가 이제 부산대라든가 대학가 주변의 원룸도 사실은 봤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예측을 못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인구가 줄어들거나 학생 수가 줄어들면 원룸 수는 분명히 제한적인데 학생 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원룸 임대 금액도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 공실률도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하면서 이제 실패를 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이제 트라우마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내가 건물을 사서 임대가 안 나면 어떡하지? 또 수요가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수요가 지금 당장은 많지만 어떤 변수가 작용을 했을 때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이제 염두를 하고서 이제 보령에 정착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시세 차익형이냐, 이제 임대 수익형이냐로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지방은 시세 차익보다는 임대 수익형 건물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요가 그만큼 받쳐주는 지역이 중요하고요. 이제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 때는 안 힘드셨어요? 코로나 때는 전혀 안 힘들었어요. 되려 공실이 없을 정도로 많았죠. 코로나 때 쉽게 말해서 이제 해외 관광이 막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관광지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었고, 식당에 예를 들어서 4명 이상만 못 들어갔지 4명 미만은 얼마든지 들어갔거든요. 숙박시설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되려 코로나 때 여기는 장사가 다 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횟집이나 조개구이집에서도 이제 사람을 더 채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먹고 자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원룸으로 올 수밖에 없었죠. 저한테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다 가깝고요. 그다음에 맑은 하늘, 하고 싶은 운동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좋아하는 낚시, 바로 나가면은 바다니까 가끔 바람 쐬러 이제 와이프랑 라이딩 다닐 수 있고,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이 생겼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보다 더 나은 노후, 미래를 위해서 여유 있게 미래를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장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